그 이쪽에 ls book duplicated 써가지고 썼더니 지금 이제 여기 요 안에 거만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면 해보여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 여기 위에 거에 0 썸을 하자. 주석 처리. 썸은 주석 처리. 이렇게 가지고 해보시면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false 돼 있고 중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고 true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복이 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sum 함수를 이용해서 더해서 요거는 지금 처리돼서 나온 것들은 이제 출력이 안 되고 sum에 해당되는 거면 출력이 돼서 이제 sum에 해당되는 것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0이 나왔습니다. 0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169페이지 보면 sum 함수를 변환한 값이 0인 걸 보니까 true는 하나도 없다. 되시겠죠? sum을 내서 더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더해진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복된 건 하나도 없는 걸로 다 false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고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 다음 코드 볼게요. 네. 저희가 sum 이렇게 쓰시고요. 똑같이 더하자 이렇게 썼는데 가로 열고 이게 ns 언더바 book 이게 duplicate 썼고 예. keep first 뭐 이렇게 써 있는데 duplicate subset 이꼬르 여기다가 subset을 도서명과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저자 쓰시고 콤마 그 다음에 ISBN 그 ISBN이 ISBN 13 아닌가? ISBN이네요. ISBN 13 아니고 ISBN 돼 있는 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누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도서명하고 저자 ISBN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이 완전 똑같은 거를 찾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중복 데이터를 찾기인데 여기 이제 저희가 모든 항목이 다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모든 항목이 다 같은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 데이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다가 이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sum 해가지고 더해봅시다. 더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항목이 아니라 중복 데이터 찾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항목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항목은 여기 도서명 저자 ISBN이 같은 이게죠. 항목이 같은 데이터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한 이 정도 22,000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당되는 것이 중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중복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셔야 되죠. 보시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중복 데이터를 찾기만 했어요. sum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항목이 같은 거, subset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도서명, 저자, ISBN만 가지고, 이제 duplicate니까 같은 거, 요게 같은 거를 찾아보자 이거고요. 여기서는 요 항목이 같은 거, 많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모든 항목이 같은 거. 그냥 duplicate만 쓰면은 모든 항목이 같은 거. 그런데 그 대여 건수도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찾아내는 이런 것을 작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 항목이 3개에 해당되는 게 같은 게 보니까 22,092개 600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합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좀 항목을 줄여보자. 저희가 항목을 줄여서 저희가 데이터 처리를 할 거예요. 줄여서 데이터 처리 해보자. 그래서 카운트 쓰셨고요. 카운트 언더바 지금 df
데이터 프레임 이꼬로 사용했고, ns 언더바 북에서 그 다음에 대괄호 관할 거 쓰시고요. 항목을 줄인 것 중에서 저희가 도서명, 저자, ISBN 복사 이 세 가지 하고 컴마, 그 다음에 두 개 더 초과했어요. 권에 해당되는 거만 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는 게 대출 건수니까 대출 건수, 대출 건수를 저희가 건수 맞죠? 대출 건수를 저희가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만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시면 오류 났대요. 그래서 대괄호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빨간 좀 대괄호를 한 개 더 해야 된다고? 아 네. 예. 여기서 네. 여러 개라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이제 처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여기서 카운트 헤더 한번 찍어보시면 되죠. 카운트 언더바 df, 카운트 언더바 df 데이터 프레임에 점 헤더를 이렇게 찍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명, 저자, ISBN, 권수, 그 다음에 대출 건수만 가지고 이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줄여온 거예요. 그냥 합쳐서 한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합쳐놓은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그 합쳐서 사용하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썼는데, 저희가 같은 책을 그룹으로 묶어서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처리하자. 그룹 바이가 되고요. 그래서 그 같은 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룹 df라고 썼고요. 그룹 언더바 새로운 변수입니다. df 이꼬로 count df에서 count df에서 그 점 쓰시면 그룹 바이라는 게 있다. 그룹 바이. 예.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룹 바이라는 함수 그 예제가 있으신데, 그 같은 항목끼리 무엇인가 묶어서 합계를 낸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카운트를 센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게 그룹 바이입니다. 그룹 바이. 뭐뭇에 의해서 그룹을 만들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 이꼬르 뭐뭇에 의해서 이꼬르, 이제 얘네들은 같은 걸로 인식할 거예요. 대괄호 갖고 사이에다가 위에다가 복사붙여 놓게 하겠습니다. 도서명, 저자, ISBN, 권까지만입니다. 권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같은 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이제 같은 책으로 인식하는 거는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같으면 같은 책으로 인식을 해서 같이 묶겠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drop N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콤마 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drop NA가 있습니다. 드랍이니까 버리자 이런 얘기고요. NA니까 난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false로 지정을 해서 여기 데이터가 없더라도 버리지든 말고, 아시겠죠? 버리지든 말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run 언더바 count 써가지고 이꼬로 저희가 그룹 df 그럼 df 점 쓴 다음에 sum 가로를 걸어놨고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나오지 않고 변수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 지정이 돼서 저장이 됐네요. 지금 프린트해서 찍어서 하지 말고 이제 얘가 타입이 뭐지 이런 것도 한번 지금 해봐야 되겠지만, 점 다음에 오른쪽에 173페이지가 있죠. 헤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찍어보자. 이렇게 찍어서 해보시면 표로 이쁘장하게 잘 그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카운트 다음에 써는 거를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그룹 df 이렇게 쓴 다음에 그룹 df에다 저장하고 그룹 df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썸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다 점 다음에 썸 쓰시는 거를 이렇게 좀 선호한다 이렇게 써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 헤드를 한번 찍어볼까? 이래서 헤드를 찍어봤더니 이게 맞춰서 작업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지난번에 이제 그 그룹 바이를 썼을 때 지금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저희가 좀 써보세요. 그래서 그룹 바이에 해당되는 것을 써서 카운트를 써보세요 해서 묶었더니 저희가 이제 전체 개수가 몇 개로 됐지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이제 디플리케이티드 중복되어진 개수 카운트에서 중복되기 몇 개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그 데이터가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돼 있다. 중복이 됐다는 게는 이제 원래 도서관 대여니까 책 한 권을 여러 사람이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책을 빌리지 않았다. 책을 한 번만 빌렸거나 책을 빌리지 않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중복된 게 몇 개나 이렇게 그룹 바이로 묶어서 물어봤더니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보라는 거는 이제 업데이트에 대해서 해보세요. 이제 해드렸고요. 실습을 해보세요. 원본 데이터 업데이트 하기 114쪽에 있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사용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덤플로우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보시고요.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덤플로스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요쪽에 이게 NS 디플리케이트 서브 해가지고 서브로 되어 있는 요거로 해서 이렇게 중복이 되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한번 걸러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중복이 되는 입니다. 이게 지금 디플리케이트에서 그 도서명 저자 IBM 권에 중복이 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도서대여가 중복이 되는 데이터 뭐 이렇게 찾아보자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덤플로우스를 썼는데 이거는 조건이 그 중복이 되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중복이 되는 데이터를 빼면 유니크 로즈가 됩니다.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물결 표시 붙였죠. 물결 표시 반대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반대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 데이터에 해당되는 로스를 구했고요. 걔를 이제 엔스북 이게 지금 저희가 이 DF에서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맨 끝에 13번째 컬럼 지우고 난 원본 데이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니크 로즈에 해당되는 이게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은 가져와서 카피를 하자. 점 카피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얘를 카피를 해서 그 원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NS 북3에다가 집어넣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놔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뒤에다가 여기 점 카피를 쓰시면 지금 요렇게 쓰신 게 지금 이제 요게 지금 항목에 해당되는 행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행에 해당되는 것을 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꺼낸 거죠. 이거 유니크 로즈니까 요거를 그냥 집어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북3를 만들어 가지고 썼어요. 유니크한 내용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보자 라고 이제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만 더해보자.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한 번도 안 빌렸거나 한 번만 빌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는 별로 인기가 없는 데이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썸해가지고 데이터 개수, 저기 중복이 되지 않은 데이터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얘는 이제 도서명 저자 ISBN으로 구분했을 때 그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만 한번 구해봅시다. 권도 있네요. ISBN하고 권까지. 네. 권까지 해서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썸을 구해보세요. 컨트롤 엔터 썼더니, 예, 0이 나오네요. 0. 그 권을 뺐더니, 아까 이 권을 뺐더니 좀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권을 이렇게 빼보시면 ISBN만 같은 정도? 그러면 5500개 정도. 예, 데이터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권, 이렇게 나온 건데, 이 권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얘는 넌으로 되어 있네요. 그 넌이 안 나와 있는 거 또 있죠. 가끔 보시면 있는데, 그 몇 년도에 출판했다, 몇 권째, 몇 년도에 출판한 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출판 연도도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으신데, 그런 걸로 이제 권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희가 그 권까지 포함을 시켜서 썸을 해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0개 이렇게 되고요. 권을 빼시면 5,005개 정도의 해당이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복된 데이터죠. 저희가 중복된 데이터 찾는 건데, 항목이 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항목에 똑같은 요 네 개 항목이 유니크하지 않은 중복된 데이터인데, 저희가 이 항목 기준입니다. 저희가 항목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항목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없다. 권을 빼시면 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처리를 해서 되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 NS 북3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한번 그냥 헤드해가지고 북3, NS 북3에 해당하는 것을 헤드를 한번 찍어 보셔야 되는데, 뒤에 찍은 내용, 네요. 네. 코드 한 개 더 추가라고 시키고, 그 이쪽에 북3 여기 있네요. 로즈 카피해서 실행을 하시고, 네. 북3를 클릭하시면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했습니다. 실행해가지고 그 소스는 지금 현재 174페이지 맨 아래쪽 소스이고요. 그 도서명 저자 IBN 권으로 인덱스하자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도서명 저자 IBN 그 다음에 권으로 인덱싱이 됐기 때문에 이 앞쪽에 나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나머지 컬럼이 뒤쪽에 이렇게 번호부터 뒤쪽에 나오게 되고, 이쪽에 이제 인덱스가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덱스 처리를 그래서 요거 인덱스가 얘가 인덱스다. 그러니까 번호 뒤부터는 그냥 이제 그 인덱스 다음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개가 인덱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그 인프라이스 트루니까 요 자체를 변경하는 거죠. NS 북을 헤드를 찍어 보시면 이제 위에 거랑 다릅니다. 위에 거는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인덱스 번호 나오고, 얘가 인덱스죠. 인덱스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번호, 도서명, 저자 이렇게 쭉 하고 나왔다. 근데 인덱스 번호가 도서명, 저자, ISBN, 권이 이쪽으로 앞으로 나왔죠. 앞으로 나오고, 얘를 인덱스로 처리를 하고요. 번호 앞에 있는 게 인덱스죠.
이 번호 앞에 있는 게 인덱스로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그 열의 행에 대한 게 이제 뒤로 가서 처리가 쭉 됐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set index라고 쓰시면 인덱스를 요걸로 세팅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et index를 항목을 이용해서 인덱스로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인덱스 데이터 지정, 인덱스 데이터 지정. 그 원래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게 인덱스였어요. 그래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게 인덱스였는데 이렇게 그 원래 인덱스는 그 지정을 안 했을 때 원래 인덱스가 이거였었는데 지금 이제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도서명, 저자, ISBN, 권까지를 하나의 인덱스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쓰시고 인플레이스 true가 뭐죠? 그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NS 북3를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플레이스 true라는 걸 이용해서 그 안쪽에다가 다시 재배치 시키는 거죠. 재배치해서 쓰는 걸로 보시면 그 NS 북3가 수정이 되는 거죠.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 됩니다. 예, 해당되는 원본 데이터 수정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자, 그 밑에 아는 것을 이제 보시려고 지금 론 카운트라는 여기가 무슨 처리를 했는지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은 책을 그룹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자. 이게 그룹이니까 얘가 그룹입니다. 얘가 인덱스로 바이니까 이거를 인덱스로 사용하는 거죠. 바이에 의해서 처리하는 데이터 이게 바이 이꼬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덱스입니다. 나오는 게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인덱스 그러니까 요게 인덱스로 해서 이게 같으면 서브를 하자 더하자 이렇게 더해서 그 나머지 아주 요게 인덱스가 되고요. 더하는 거는 그러면 대출 건수가 더해지겠죠. 대출 건수를 이용해서 더하자 이렇게 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보시면 그 카운트 DF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서명, 저자, ISBN, 권이 있고요. 그 다음 대출 건수가 한 개 있습니다. 대출 건수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카운트 여기 보면 카운트 DF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컬럼이 지금 열에 해당되는 게 도서명, 저자, ISBN, 권하고 대출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인덱스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썸에라고 했으면 뭘 더하게 돼요? 대출 건수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대출 건수가 같은 책인 경우에는 대출한 거를 건수를 이제 더하는 게 맞으니까 더하기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같은 인덱스인 경우에는 더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인덱스인 경우 더하기를 한다. 처리해라. 더하기 처리를 해라. 이렇게 쓴 거죠.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헤더를 찍어봐라. 그러면 이제 이거 똑같이 북스랑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그 카운터 언더바 DB 대신에 이쪽에 그 대출 건수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 거를 다 더해서 여기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론 카운트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요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예, 소스를 짜시려면 지금 얘가 뭐라고 했지? 론 카운트는 같은 대출인 경우에 같은 책인 경우에죠. 그 대출책 같은 책인 경우 대출 건수를 더해 놓은 DF입니다. DF 데이터 프레임. 그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라서 걔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NS 북3는 계속 변해요. 우리가 이제 임시로 저장해 놨다가 쓰는 거라서. 그래서 로케이스는 업데이트 해가지고 썼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시면, 데이터 처리가 되게, 근데 요게 지금 인덱스죠.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발행연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북3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쓰는데 그 로케이션 여기 써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이거 헤드를 찍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찍었거든요. 찍어서 사용했는데 저희가 잠시 이제 프린트 사용해서 인덱스니까 썸 한 개 잡아서 더 해보자. 썸 카운트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했어.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중복된 데이터 제거하고 이제 일단은 더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론 카운트에 맞춰서 업데이트 해라 라고 시켰더니 원래 북3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3에 해당되는 것이 맨 마지막 예. 자꾸 변수가 바뀌어가지고 예. 이거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주석 처리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론 카운트 자체가 인덱스가 지금 요거죠. 도서명, 저자, ISBN 권으로 인덱스가 잡혀 있고요. 그럼 번호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번호 이렇게 나와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저희가 조금 이제 이상하죠. 이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인덱스를 다시 한번 집어넣자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원래대로 요거 지금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쭉 쓰시면 여기 아이론 카운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서도 알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그룹 바이를 썼을 때 얘가 인덱스로 이렇게 지정이 되죠. ISBN까지 인덱스. 대출 건수는 여기가 이제 데이터. 인덱스 뺀 나머지 데이터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얘가 인덱스를 없애고 이렇게 이제 번호 앞에다가 원래 01234 된 인덱스를 없애고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처리해서 사용해주고 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썼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소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인덱스를 좀 없으니까 인덱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인덱스를 좀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리셋 다시 인덱스를 붙여봐라 이렇게 이제 다시 리셋 해두라 라고 하시면 저희가 인덱스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건데요. 원래대로 리셋한다. 원래대로가 01234입니다. 0,1234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사용하는 게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찍으면 이제 원래대로 된 인덱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인덱스가 뒤로 밀리죠. 그냥 뒤로 밀리고 얘가 인덱스예요. 그냥 인덱스에 대한 이름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제목이 한 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도서명, 저자, ISBN, 권, 그 다음에 번호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번호가 맨 앞에 있었죠. 맨 앞에 있었는데 도서명, 저서, 그 다음에 ISBN, 권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처리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번호가 여기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처리가 된다. 이게 이제 인덱스를 원하는 대로 리셋 인덱스입니다. 리셋 인덱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대출 건수에 대해서 이제 나오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던 거는 1000보다 큰 이렇게 해서 찾아봤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있었고 지금은 이제 100보다 큰 대출 건수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합을 더해라 해가지고 보시니까 대출 건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100보다 큰 대출 건수가 100보다 큰 이렇게 썼으니까 NS 북에 해당되는 거네. NS 북 맞나요? 예, NS 북에 큰 것에 해당되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그 23,111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인덱스를 그룹 바이를 하기 이전, 저희가 그룹으로 묶어서 묶기 전입니다. 묶기 전의 DF. 예,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묶기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썸에 해당되는 게 합쳐지기 전이에요. 아시겠죠? 대출 건수가 합쳐지기 전이에요. 같은 책이라도 얘네들은 이제 같은 책의 중복이 있습니다. 같은 책의 대출 건수가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북포는 대출 그룹 바이로 묶은 다음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룹으로 묶은 다음입니다. 묶은 다음에 후에 DF입니다. DF.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합쳐졌겠죠. 합쳐지면 100보다 크게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것보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2550개나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합쳐져 가지고 사용됐고, 얘는 1000보다 큰 것은 역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100보다 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 차이가 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 이제 요게 북스포에 해당되는 거 다시 덮어 설계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 컬럼스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냥 실행하면 얘가 그 밑에 게 헤드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를 쓰면 밑에 헤드는 안 나옵니다. 프린트를 써가지고 얘를 한번 찍어 보시면 뭐가 나오지?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밑에 거 헤드 나오네요. 그냥 쳐서 그 NS에서 인덱스로 지금 번호, 도서명, 저자, 출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얘를 이렇게 쓰시면, 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그 번호 첫 번째 번호 가져오고, 그다음 도서명, 그다음 저자, 출판사, 번호, ISBN, 발행연도, ISBN 이런 쭉 여기 있는 순서대로 가져오자가 됩니다. 그 여기 있는 순서가 번호가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는데 얘는 번호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여태까지 위에서 처리한 거는 번호가 중간에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원래대로의 데이터 보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이 요소 항목명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로 얘를 인덱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덱스를 이렇게 여러 개가 인덱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 번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쭉 해서 가져왔는데, 그 요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괄호 거에다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항목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그 항목 이름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그 컬럼스를 가져다가 쓰면은 요 항목 이름에 맞춰서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를 꺼내와서 차례대로 해줄 거다. 이 얘기죠.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항목의 순서를 그 여기 DF 북스의 순서에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컬럼이라고 되어 있고요. 항목 순서에 맞추자. 저희가 맞추자.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 여기 대괄호 거 안에다가 여기에 이제 컬럼스를 쓰시면 이 컬럼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에 맞춰서 나오니까 여기 맞춰서 여기 항목도 이제 바꿔달라. 이렇게 쓰시면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맨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번호, 도서명, 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기 전에는 번호가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맨 마지막은 이제 데이터 다 처리했으니까 그 CSV로 저장하자 이거죠. 그래서 다시 CSV로 지금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얘가 이제 CSV로 저장이 돼서 데이터가 그 CSV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렇게 북포 ls 북포.csv 이런 게 생겼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랑 여기랑 좀 다르죠. 달라서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